자, 9번 문제입니다. fx, g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만족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라는 전형적인 부등식 증명 관련 부등식 성립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등식 증명은 방법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더라.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꼭 스스로 기억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자,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빈칸을 한번 채워봤나요? fx가 0보다 크다라는 내용이 성립하려면 무엇을 보이면 되더라? 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대신 보이면 충분하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최소값을 구하는 것은 미분을 이용해서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부등식 성립 증명은 최소값 또는 경우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최대값을 구해야 될 수도 있겠죠. 최대 최소 가지고 문제를 풀더라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가 잘 된 학생은 부등식 딱 보자마자 무언가의 최소값을 또는 최대값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교과서에 fx가 0보다 크다 뿐만 아니라 양변이 이렇게 둘 다 함수 형태로 된 거 이런 거 성립하는 방법도 나와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자, 얘를 1번이라고 하면은 이제 2번 내용도 교과서 92쪽에 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풀더라? 적절하게 이항을 해서 그러면은 fx-gx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이제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좌변을 또 이제 새로운 함수로 바라보고 그럼 결국 hx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나오니까 위에 거랑 똑같이 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하면 fx-gx가 0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만족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fx-gx에다가 식을 대입을 하면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10 마이너스 k가 되죠. 이게 fx-gx인데 이만큼을 통째로 새로운 함수 hx라고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보이면 돼요? 이 hx의 무엇이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자, hx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hx를 미분하면 h'x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이 되고 딱 인수분해하기 좋은 형태가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얘가 0이 되는 점을 한번 찾아보면 x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0하고 2가 나오는데 0은 중근이고 2는 이제 중근은 아니죠. 그래서 h'x 지금 3차 함수인데 h'x부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0에서는 접하고 2에서는 뚫고 지나가도록 그러면서도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지죠.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도함수는 부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딱 그리자마자 부호를 먼저 표시를 해주는 습관을 들이시고 자, 그래서 h'x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이제 내가 진짜로 알고 싶은 hx 그래프를 옆에다가 그려주면 이제 4차 함수라는 걸 잘 기억하면서 마이너스일 때는 감소, 플러스일 때는 증가하도록 그래프를 잘 그려주면 자, 이러한 전형적인 4차 함수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는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즉 hx의 최소값은 h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기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자, hx의 최소값은 h입니다.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자, h2를 구하면은 hx식은 여기 있으니까 x자리에 다 2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한 번만 이항하면은 k의 범위가 바로 나옵니다. 그죠?
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속도와 가속도에 관한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풀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예지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위치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위치 함수가 xt라고 나와 있을 때 속도는 이 위치 함수를 몇 번 미분한 거다. 한 번만 미분한 거고, 가속도 함수는 이 위치 함수를 몇 번 미분한 거다. 두 번 미분한 거다. 즉 속도 함수를 한 번 미분한 거다. 속도 함수를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가속도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은 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시점에서는 반드시 속도가 일단은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을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속도가 0이 되는 t를 찾고, 그러나 속도가 0이 된다고 해서 그 지점에서 반드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각 좌우, 내가 아까 찾아낸 t값 있죠? 그 좌우에서 실제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지, 그 운동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속도의 부호잖아요. 그죠? 실제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 1, 2단계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워낙에 자주 나오니까요. 방법을 꼭 기억을 하세요. 물론 이해를 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보자. 그럼 vt는 위치 함수를 한번 t에 대해서 미분하면 6t 제곱 마이너스 10t. 자,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자. 그러면은 t의 값은 인수분해를 적절하게 하면 0과 3분의 5가 나옵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죠. 이렇게 나온 t가 반드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이라고는 말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0과 3분의 5 주변에서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지를 한번 보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지를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2차 함수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실제로 t값이 0일 때 그 좌우에서 vt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부호가 바뀌지? 그러면 이거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플러스면은 x축의 양의 방향, 즉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이제 플러스잖아요, 속도가. 그 다음에 도로 운동 방향을 바꿔가지고 왼쪽으로 뛰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때 이 i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t가 3분의 5일 때도 한번 보면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딱 바뀌는 지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모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 t가 0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 t가 마이너스일 때라는 이제 시각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만큼의 그래프를 싹 지워버리면 사실상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3분의 5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찾는 시각은 3분의 5입니다. 문제에서 찾는 가속도는 t가 3분의 5일 때의 가속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그냥 t 값이 3분의 5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가속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속도를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죠. 그래서 t가 여기 있으니까, 속도가 여기 있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12t-10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는 a 3분의 5는 여기에다가 t 값에다가 3분의 5를 대입한 게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0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같이, 이거 중요하니까 잘 봐둡니다. 지금같이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찾고 거기서 속도가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닌 것들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속도가 0이 되는 t 값이 둘 다 부호가 변해요. 자, 그렇게 안 되는 케이스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케이스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문제를 조금 바꿔서, 자,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2차 함수가 아니라 오른쪽과 같이 조금 복잡한 그래프를 가져요. 속도 그래프가 아래와 같을 때, 자, 이와 같을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한번 보셨죠? 풀이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속도가 언제 0이 되느냐? t가 2일 때, 그리고 t가 5일 때, 둘 다 0이 됩니다. 자, t가 2일 때도 0이 되고, t가 5일 때도 0이 됩니다. 그러나 잘 보면 t가 5일 때는 보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볼 수 없어요. 왜? 양의 방향으로 뛰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똑같은 방향으로 뛰거든요. 그래서 t가 5일 때는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지점입니다. 근데 이제 t 값이 2일 때를 보면 vt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이 말은 왼쪽으로 뛰다가 오른쪽으로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vt 값이 0이 되는 t 값이라 하더라도 운동 방향이 항상 바뀌는 게 아니라 안 바뀌는 것도 있다라는 거 주의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죠? 자,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도형 파트에 있어서 중학교 때 배웠던 중1, 2, 3, 3년치의 중학교 도형을 모두 복습을 잘 해두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여기도 도형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중학교 도형 총 정리된 요약본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들어가시고, 자, 선생님은 이 영상 주소를 좀 지우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반지름 길이가 8인 구 안에 내접하는 원뿔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 그 말은 원뿔의 부피를 어떤 변수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함수 값이 최대일 때 원뿔의 높이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소문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사실은 1번 문제가 없고 2번 문제만 나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알아서 높이를 h로 잡고 h의 범위도 알아서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거를 힌트를 주려고 소문항을 1번 문제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시험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소문항 없이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문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수를 정해야 되는데 x, t 이런 거. 이 문제는 h를 변수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디에도 시각에 대한 얘기는 없죠. 일단 t는 아니고. 그러면 어떤 길이를 변수로 잡아야 되는데 마치 물어보는 게 높이고 여기도 높이를 이렇게 딱 표시해주면 이 h를 변수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h의 범위가 중요하죠. 이 이제 원뿔의 높이는 최대 여기까지 커질 수 있고 이거는 구의 지름이죠. 그 다음에 최소 어디까지? 이 구의 반지름까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h라는 것은 구의 반지름보다는 커야 되고 구의 지름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h의 범위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 원뿔의 부피 VH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뿔의 부피를 구하려면 어떤 길이들이 필요하느냐? 반지름 그리고 높이가 필요합니다. 높이에서 이만큼이 8이다까지 나와 있으니까 사실상 이만큼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길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얘가 구의 반지름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이 보이면 무조건 반지름 길이는 구해 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가 보이면 이렇게 반지름 길이를 알 수 있으면 최대한 구해 놓고 출발하라는 것도 중학교에서 도형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빨간색 길이들인데 중학교 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반지름 길이는 구하고 보는 거랑 직각삼각형이면은 박수 한번 치고 피타고라스 적용하는 거랑, 왜냐면 피타고라스 적용하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니까요. 이게 중학교 도형의 기본이었는데 여기 딱 보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려면은 이 보조선을 끄면은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거든요. 이 길이가 곧 9의 반지름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얘를 끄어야 직각삼각형이 보이니까 피타고라스 오케이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 보조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중학교 때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해보면은 여기는 이제 값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높이에서 8을 뺀 만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를 h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빗변의 길이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여기서 겁먹지 마시고 어차피 이 원뿔의 부피라는 거는 3분의 파이 r 제곱 h니까 우리는 r의 값을 알 거 없이 r 제곱의 값만 바로 알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좌변이 r 제곱이 되게 이항을 하면 64 마이너스 h 마이너스 8의 전체 제곱이라서 간단하게 마이너스 h제곱 플러스 16h가 됩니다. 자, 이거를 원뿔의 부피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자, 대입을 하면은 3분의 파이 h 곱하기 자 r제곱 자리에는 마이너스 h제곱 플러스 16h가 들어가서 이렇게 h에 관한 3차 함수가 만들어지죠.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 여기서 풀이가 두 가지로 갈리는데 비율관계라는 편법을 쓰는 풀이가 있고 비율관계를 쓰지 않고 정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서 두 풀이를 모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서 방법대로 정석대로 풀려면은 나는 이 녀석의 최대값을 알기 위해서 이 VH라는 함수를 미분을 해서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곱의 미분법을 써서 미분을 하면 3분의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h제곱 플러스 16h 플러스 3분의 파이 h 곱하기 마이너스 2h 플러스 16. 자, 모두 정리하다가는 계산 실수를 할 것 같아서 쌤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관계로 답을 약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h 곱하기 h 마이너스 3분의 32가 된다고 합니다. 계산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세요. 자,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딱 봐도 h 값이 0과 3분의 32가 나오는데 높이가 0일 수는 없으니까요. 3분의 32, 높이가 3분의 32가 될 때 최대나 또는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v'(h)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보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점을 기준으로 높이는 이러한 3차 함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딱 봐도 시각이 3분의 32일 때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높이가 3분의 32일 때 부피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정답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식을 시험 때 실제로 미분을 하고 있다가는 딱 실수하기 좋을 것 같아서 쌤은 그냥 편법으로 좀 푸는 편입니다. 이 식을 가지고 미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VH 함수를 인수분해해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럼 인수분해 하면은 3분의 파이로 묶어내고 H, 자, 여기에서 h로 한 번 더 묶어내고 마이너스는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겠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h 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는 H-16이 되어서 H축과 0에서 접하고 그리고 16에서는 뚫고 지나가는 3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래프하고 모양은 똑같죠. 하고 X축은 이제 T가 0일 때 접해 이렇게 자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딱 봐도 여기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여기가 2대 1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얘가 이제 3분의 30, 48이니까 2대 1 하면은 3분의 3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따라서 답이 3분의 32가 됩니다. 그래서 풀이가 누가 보더라도 훨씬 더 짧죠. 그래서 여러분 편한 대로 푸시면 됩니다. 쌤이 말로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적느라 좀 버벅댔지만 사실 풀이는 그렇게 크게 버벅댈 풀이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